안녕하십니까, 파이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경마 승리 포인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공지능 AI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AI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시켜 드린 바 있고, 동영상으로도 이렇게 4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AI 예측 모델 해설, 여기서부터 해서 지금 이게 2020년 8월 1일,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술 소개, 가지고 이거는 2020년 6월 11일, 그 다음에 호기능 경마 딥러닝, 그래가지고 260개, 이것은 지금 자물쇠로 챙겨져 있네요. 2020년 5월 17일 올려간 거 있고, 그 다음에 판별 분석, 판별 분석, 이것은 지금도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2019년 4월 21일 2년 전에 올렸던 겁니다. 1639명 왔네요. 자, 요런 내용들이 소개가 이미 되어 있고요. 지금 그것은 그쪽 그러니까 개괄적인 거는 그쪽을 참고로 하시고, 자,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인 실습 내용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바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자, 인공지능을 다루기 전에 항상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 양자역학, 그다음에 이제 통일장 이론, 우주론, 이와 같은 물리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는 인간이 과학으로 못 알아내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철학적인 부분도 있고, 미지세계에 가면은 양자에 대해서 모르죠. 그 모르는 거 코펜하겐 해석에 이르기까지 슈레딩거 고양이도 있고, 하이젠베르크가 보어가 스승이에요. 그래서 하이젠베르크는 행렬역학을 주장했고, 슈레딩거는 파동방정식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얘는 파동이라고 그러고 얘는 뭐라고 그랬냐면 입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어는 얘 스승인데, 보어가 이 코펜하겐 해석을 내려주죠. 바로 입자와 파동, 양자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관찰할 때만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관찰할 때만. 인류의 실험 중 가장 위대한 실험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이중슬리 실험이에요. 왜냐면 빛의 성질을 보는데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어떤 때는 입자로 뛰어. 그러니까 두 개의 이중슬릿으로 통과해서 나온 거는 근데 두 개의 그 판때기로 뿌려지면은 바로 그건 입자인데, 그렇게 보여져. 보니까 그렇게 나와. 그런데 안 볼 때는 어떻게 나오냐, 여러 개의 줄무늬가 생기더라. 그것은 뭐냐, 간섭이거든요. 간섭 무늬는 파동이밖에 해석할 수 없어요. 파동이어야만 그 간섭 무늬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양자 중에서 광자도 양자예요. 양자라는 최소 물리량을 갖는 단위인데, 광자도 양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양자든 광자든 이것들은 다 뭐냐, 바로 관측할 때만 관측할 때만 뭔가의 형상을 보여준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이건 지금 이 세상이 가짜라는 거, 시뮬레이션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머스크라는 사람, 여기 보면 이게 시뮬레이션이라고, 월렌 머스크, 그 누구죠? 테슬라 사장, 그 사람이 주장을 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10억 분의 1. 이 세상에 그 시뮬레이션이 아닐 확률이 10억 분의 1이다 이게요. 그럼 이 10억 분의 10억 배나 된다. 10억 분의 1이 아니다 이게. 그 나머지는 뭐야? 시뮬레이션인데,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거야. 참 끔찍한 문제예요. 제가 찾지를 못하네. 그 얘기가 어디 있냐요? 시뮬레이션 증거, 시뮬레이션 세상, 모의실험 가상, 시뮬레이션 세상의 증거. 여기 이제 나올 겁니다. 여기 나오죠? 테슬라와 그 스페이스X의 대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 이 사람 똑같이 주장을 했어요. 뭐냐, 이 세상은 시뮬레이션일 확률이 엄청 높다는 거예요. 아까 양자에서 그와 같은 이중실리 실험에서 나올 때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관측할 때만 뭔가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모르는 사상이야. 모르는 일들이야. 거시적으로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가 있잖아요. 그게 96%나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4%밖에 안 된다는 거야. 96%는 몰라. 예.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 우주 배경 복사, 그 허블망원경으로 촬영하다 보니까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있어. 그래서 우주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야. 그럼 무엇 때문에 커지느냐? 원래는 안 커져야 되는데 바로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때문에 커진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모르는 것이 96%야. 세상은 모르는 것 투성이다. 예. 우리는 아직 자연이 보여준 10만 분의 1도 모른다. 아인슈타인이 그랬단 말이야. 예. 이 얘기들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 예. 바로 미래를 다루는 우리 경마. 이 경마는 미래를 다루는 이 문제지만 이게 단순한 것 같아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 현 세상 과학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문제다 이게. 근본적으로 그걸 깔아놓고 들어가야지. 인공지능 기술 AI인데 왜 몰라? 왜 답이 안 나와? 왜 못 이겨?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 안 된다는 거야. 예. 지금은 현재는 못 이겨도 앞으로 이 그래프가 있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 뭐예요? 이게 데이터 양이고 종축이 성능이야. X축이 데이터 양이고. 머신러닝은 이 정도 수준으로 그쳤지만 요 정도 데이터 양이 있을 때까지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차이가 없어. 근데 이걸 지나면 머신러닝은 제자리 걸음이지만 딥러닝은 꾸준히 향상이 된다. 언젠가는 금방 알아내요. 점점 개발이 되고 향상이 돼서 경마도 이겨낼 수 있고 한다. 적어도 경마에서 미래를 몇 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몇 번이라는 그것은 몰라도 이길 수 있는 경마는 만들어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예, 경마. 그래서 인공지능 그런 얘기로 이 양자역학 얘기까지 끌어낸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제 뭐 AI 기술 말고도 통신, 뭐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데이터 사이언스, 유전자 가위, 뭐 드론, 로봇, 자율주행, 클라우드, 블록체인, 나노 기술, 바이오 기술, 이 같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것들하고 일맥상통해 같이 승수 효과를 내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야. 예. AI 기술은 독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하고 함께 발전을 한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도 연관이 있고요. 로봇도 같이 연관이 있어요. 예. 그 물리학에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특징을 간단하게 알아본다면요. 다음과 같은 7가지 특징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정리한 거예요. 어디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10년 전부터 관심을 두고 쭉 추적해 온 결과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결론을 내 나름대로 내서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 특징에 대해서 기술을 해봐라.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기술을 할 겁니다. 첫 번째 특징이 러닝입니다. 러닝이 아니라 러닝. 예, 러닝은 뛰는 거고 러닝은 배우는 거잖아요. 배우는 거다 바로 이거. 학습이 없으면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인공지능에서는 반드시 학습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전수조사. 모두 다 해봐야 되는 거야. 여기 보면은 그림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AI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여기 요것을 레이어라고 그래요. 이 레이어가 지금 4개가 있네. 여기 인풋, 아웃풋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레이어가 4개가 있다면은, 이 레이어가 히든 레이어까지 포함해서 레이어 4개다.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건 동그라미 노드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노드와 연결해서 레이어 하나를 거칠 때까지 가는 거. 그리고 역전파라는 것은 뭐냐면, 거꾸로, 이게 지금 포워드잖아요? 이건 백으로 다시 연산 값을 넣어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걸 역전파라고 그러는데요. 이와 같이 얼기설기로 해서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요거하고 요거는 조사 않고 요거와 요거는 조사 않고 그런 것이 없어요.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한 과정을 거미줄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알파고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바로 이제 할 수가 없어. 왜냐? 361 팩토리얼이나 되는 엄청난 경우의 수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전부 다 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여기는 이제 샘플링 기법으로 했습니다. 그럼 몬테카를로법으로 한다고 하는데 몬테카를로는 도박의 도시를 딴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이지 그게 샘플링이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원래. 그런데 하여튼 샘플링 기법으로 샘플링 시뮬레이션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몬테카를로법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최적화입니다. 최적화.
예, 최적화는 어떤 걸로 하느냐면은 공식으로서 만들어 가지고 레그레션 공식으로 써요. 레그레션 공식이 밑에 있지 않습니까? 가설을 할 때 hx는 wx 플러스 b, 이게 1차 선형 함수거든요. w는 가중치고 b는 절편 바이어스라는 거예요. x는 이제 독립변수고 얘는 종속변수다 이거죠. wx1, x2, x3, x4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건 다중 회귀 방식이죠. 이건 단순 회귀, 단순 선형 회귀식이라고 합니다. 여튼 이 레귤레이션 시계에서 뭘 얻어내느냐? 확률을 얻어내는 거예요. 확률. 그럼 어떤 방법으로 얻어내느냐? 바로 이 최소자승법에 근거한 경사강법으로 합니다. 경사강법은 뭐예요? 미분이에요. 미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실론, 요것이 이제 오차잖아요. 이 코스트라고도 하고 그 로스라고 하기도 해요. 손실, 로스, 코스트는 비용이죠. 예. 이것은 뭐냐? 실질값하고 예측값의 차이잖아요. 예, 실질값과 예측값의 차이인데 그 실질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그냥 뽑아내면 합이 최소가 돼요. 합을 구해야 되는데 합이 어떻게 돼요? 최소가 되잖아. 최소. 그러니까 0이 돼버린다. 0이 자동적으로 0이 되니까 그걸 뭐냐면 우리가 편차를 통계해서 편차를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자승을 하죠. 자승을 한 다음에 나중에 거꾸로 루트를 씌워서 표준 편차를 구하는데 그 분산, 자승을 한 분산값 구하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자승법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 그러니까 실질값하고 예측값, WX나 WX, 요 같은 요 공식을 여기에서 실질값이라면은 예측값하고의 차이, 그거에 자승을 시켜. 그것이 이제 최소 자승법이거든요. 그러면 함수가 이 U 함수나 이런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함수는 최대값이 되는 거고 이런 함수는 최소값이 되는 건데 이 최소값이 바로 비용을 가장 최소로 하는 게 뭐예요? 최저급 방법이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비용 최소화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물론 최소자승법으로. 근데 최소방법은 어떻게? 미분으로. 미분이 경사방법이에요. 계속 그 기울기를 찾아나가면 경사가 제로되는 최소 그 값을 거기에서는 미분이 값이 제로가 되거든요. 그 경사에서 나가는 기울기 값이 제로가 되는 점이 바로 이렇게 꺾어지는 요 최소 지점, 요 부분 바로 제일 최소되는 코스트가 최소가 되는 그런 값이다. 그러니까 미분 값이 제로가 되는 지점이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극값이다. 극소값이다. 극소값. 극소값에서 우리는 답을 추론할 수 있다. 무슨 답? 바로 probability, 확률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최적화라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상화라는 특징이 있어요. 예, 추상화. 인공지능을 한 가지로 표현해봐라. 뭐냐? 그럼 최적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두 가지로 얘기해봐라. 뭐냐? 최적화와 추상화입니다. 최적화와 추상화. 바로 이 추상화는 뭐냐면, 자, 사람들이 이 3자라는 글자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3자를 썼어. 뭐 타이핑을 해서 3자 쓴 게 아니라 그 디지털 컴퓨터에서 3자로 쓴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이 그냥 3자로 써가지고 그걸 사진으로 찍었어. 그럼 컴퓨터가 그걸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 스캐닝으로 해서 스캔을 딱 했다 이거예요. 그럼 스캔하는 그 스캔 기술을 어떻게 만드느냐면은 이 3이라는 글자를 삐뚤어 돼 써도 인식하게끔 만든다 이거야. 삐뚤어 써도 사람이 쓴 글자도 인식하게 만드는 3자로 만드는 기술이 디지털 기술이 아니고 그건 바로 아날로그 기술이거든요. 아날로그. 예전에 그 모든 걸 디지털 기계, 컴퓨터 기계로 만들어서 했던 학문은 이전 학문이고 이제는 거꾸로 이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줘. 그걸 바로 추상화라고 그러는데 그 기술까지 도달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적인 면이죠. 인간적인 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한다. 인간은 3자가 삐뚤어도 3자로 인식을 하는데 컴퓨터 옛날에는 인식을 못했어. 예. 근데 지금은 3자가 흐릿하거나 삐뚤어져도 되고 제대로 안 써져도 이건 3자다. 이건 3자일 확률이 높아. 3자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식 기술은 지금 현재 사람보다도 더 높은 인식률을 보이고 있어요. 컴퓨터가. 그래서 지금 그런 기술까지 향상이 됐고 그것은 뭐냐? 추상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인간화. 예, 바로 이제 인공지능에 인공이라는 뜻이 붙었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이거든요. 모든 것을 사람이 생각하듯이 하다. 하게 되면 뭐냐면 사람은 뭐로 돼 있어요? 두뇌에서 뉴런으로 돼 있다. 뉴런. 신경망으로 돼 있어요. 그럼 신경망처럼 그 구조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뉴런망이라고 신경망 그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걸 딥러닝이라고 하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자동화. 모든 걸 자동으로 쳐줘요. 오토메이션이에요. 자동으로. 그냥 학습도 지가 해. 뭐야, 셀프 코딩이에요, 셀프 코딩. 슈퍼바이즈드라고 그죠? 인공지능 기술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 뭐냐? 두 가지로 먼저 뭐라고 불러요?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있고, 이 딥러닝은
머신러닝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조상은 머신러닝이다. 그래서 머신러닝에서 딥러닝까지 향상이 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건 그런 분류고 또 다른 분류법. 슈퍼바이징이냐 언슈퍼바이징이라고 분류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슈퍼바이징은 뭐야? 내가 감독을 해서 직접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고, 예. 그 다음에 언슈퍼바이징은 사람이 손을 안 댔어. 셀프 코딩이야, 셀프 코딩.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강화학습. 예.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그 중에 이 자동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신속정확 시각화, 오류 최소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이걸 통해서 제일 지금 많이 쓰는 제너럴한 방법이 바로 인식기술이에요. 인식기술. 문자인식, 얼굴인식, 지문인식. 이 같은 인식기술이 여기서부터 비롯된 거고, 인공지능의 처음 시초 기술은 바로 인식기술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네. 지금 뭐 그런 기술들이 여기에 집약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예전의 기술들은 뭐냐, 통계 기술인데, 인공지능 이전은 통계 기술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대부분은 90%는 수학으로 돼 있고 수학의 90%는 바로 통계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99, 81은 80%, 81%는 바로 그 통계로 돼 있는 거네요. 여하튼 근데 그 옛날 통계 기술 그게 조상이에요. 그 통계 기술에서 뭐가 나왔느냐? 통계 기술에서 옛날에는 공식을 찾아서 규칙을 찾아서 바로 답을 찾는 그런 방식이었어. 그러나 지금은 뭐야? 규칙을 찾아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서 규칙을 찾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바꿔졌어요. 이게 바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다 하는 거야. 데이터를 통해서 규칙 찾기. 이것저것 다 넣어봐. 100개, 100개. 인공지능은 바로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빅데이터하고 연관이 되다 그랬죠. 그래서 10,000개, 100,000개, 100,000개를 막 넣어보는 거야. 넣어보면 점점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바로 높은 그 최적 비율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로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얘기고요. 예전에 처음 등장을 했을 때 1950년 이후 튜링 이후에 컴퓨터의 아버지 튜링 이후에 컴퓨터 기술이 도입되고 난 다음에 바로 인공지능 기술이 나타났는데 장애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 장애에 부딪히는 것을 해소하는 요 기술 세 가지를 소개를 드릴 건데요.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기서 보면은 역전파로 찾아볼까요? 역전파. 자, 여기 있습니다. 이 튜링이 1950년 앨런 튜링이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 이후에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이 이제 1958년에 심리학자 프랭크 로젠블라트라고 그러나요? 이 사람에 의해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60년 컴과학자가 마빈 민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빈 엘 민스키라는 사람인데 베타적 능력 XOR 문제가 있어서 이 신경망 이론은 안 돼! 하고 선을 걷어요.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발전을 못했습니다. XOR 문제가 있구나. 그럼 XOR 문제는 뭐냐? OR 문제, 논리식의 논리 게이트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학부에서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1, 2, 3 해서 학문, 디지털 1, 2, 3 이런 식으로 다 배웁니다. 근데 그때 실험도 하고 뭐 시계도 만들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러면 게이트 논리식 같은 걸 갖다 거기서 구현하고 바로 실습도 하는데, 그래서 엔드 게이트, 오어 게이트, 노어 게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엔드 게이트는 뭐냐? 양쪽에 A와 B가 있으면 A하고 B의 그 참과 참을 넣으면은 바로 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이 참이고 이쪽에 거짓이면 한쪽이라도 거짓이 있으면 그것은 거짓으로 표시해야 돼. 그러니까 1과 0이 있을 때 그건 바로 0으로 표시해야 돼. 반드시 1과 1이 참과 참이 있어야만 1을 표시하는 그게 논리식이 바로 엔드 게이트예요. 엔드 게이트라고 그래. 그것도 플립플랍스이라는 소자로 다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엔드 게이트라고 하면 오어 게이트는 뭐냐? 한쪽이라도 1이 참이 있으면 그건 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에도 1, 0 있으면 1이 되는 거고요. 0, 1도 1이 되는 거야. 1이 바로 참이거든요. 한쪽이라도 있으면 돼. 1, 1도 바로 1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어 게이트예요. 오어 게이트. 그러면 노어 게이트는 뭐냐? 반대야. 오어 게이트 아닌 거. 거꾸로 된 거. 그것은 이제 바로 노어 게이트고요. 그러니까 참과 참의 한쪽에 있는 것은 1이 되는 것은 전부 다 0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노아예요. 노아. NOR. 근데 노아 말고 XOR이라는 게 있어. XOR. XOR은 뭐냐면 1과 0, 0과 0은 맞아. OR하고 똑같아. 1과 0도 0, 또 1이나 1이고 0이면은 그것도 OR하고 똑같아. 와서 이제 1이야.
0과 0은 1, 1과 0은 1, 0과 0은 0, 1과 0은 0, 1과 0은 1, 0과 1은 또 1. 한쪽이라도 1이 있으면 1이야. 근데 1, 1, 한쪽이라도 1이 있는 게 양쪽으로 다 있으면 어떻게? 이것도 당연히 OR에서는 1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거꾸로 XOR 게이트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반대로 0이 돼버리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그런 논리 회로가 있어요. 그 논리 회로는 이런 거는 구현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너네들은 안 돼. 이런 식으로 걷어찬 게 바로 얘예요. 민스키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베테랑 논리학이. 근데 이 문제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논리식으로 만들 수가 없다. 그런 거야. 그런데 이것을 해결을 했습니다. 뭘로 해결했어요? 예, 바로 히든 레이어, 다층화, 역전파법 이것으로 해결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2012년 요때부터 요때부터 이제 그 각광을 받게 돼. 그러니까 매년 이미지된 인식 대회에 있었는데 이 딥러닝이 뜨기 시작한 신경망 이론이 뜨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바로 2012년 불과 10년 전이에요. 예. 어떻게 되냐? 2011년까지는 1등이 인식대회에서 이미지 인식대회에서 1등한 게 74%를 1등했어. 74%. 제가 아까 제가 전에 소개했던 그런 문제도 바로 72% 정도 나왔죠. 예. 근데 이 74%다가 1등을 해버렸어. 근데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매번 74, 75, 72 뭐 이런 식으로 되는 데다가 갑자기 80대로 뜁니다. 바로 이게 딥러닝, 머신러닝이 아니라 이제 딥러닝으로 해서 이때는 머신러닝으로라고도 하질 않았어요. 그냥 통계적 방법이야. 전통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2년에는 뭐냐? 전통적 방법이 아니라 통계적 방법이 아니라 바로 뭘로 했느냐? 바로 AI 신경망을 통한 딥러닝으로 했던 거야. 그랬더니 84%가 됐어. 74 언저리가 아니라 84, 10%로 향상이 됐어. 그러니 이 이후에는 전부 다 80%가 되면서 88%까지 올라가고 모두 딥러닝을 쓰게 되는 거야. 바로 2012년 이미지 대회 이후부터 2012년 바로 이미지 인식 대회 여기에서 바로 바로 그 딥러닝 딥러닝의 그 신경망 이론 요때의 대두가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미지 분류하는데 CNN만 있어요. CNN. 그 다음에 RNN 기술. 그 다음에 뭐,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이제 MLP, 그것과 이름까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둑에 대해서는 알파고에 대한 기술이 또 따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경마에 대해서는 경마의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의 예측 기술이 예측 모델이 따로 개발되어야 됩니다. 옛날에 그 알파고 걸 그대로 갖다가 쓸 수가 없어요. 따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제 단점도 있어요. 이 딥러닝 기술이 바로 이제 여기 이렇게 이런 것도 이제 알파고하고는 다르다 하는 그런 문제를 써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요것을 이렇게 요약해서 다시 한번 읽으면 MLP 다층 퍼셉트론으로 해결했다. 레이어와 히든과 다중 레이어를 쓴다 이게 레이어를 여러 개 쓴다. 요것이 레이어고 이게 노드라고 그랬어요. 이게 노드고 이게 레이어라고 그랬어요. 이게 레이어 하나, 둘, 셋, 넷 이 중에 이게 하나가 히든 레이어죠. 이런 식으로 된다 하는 거예요. 맨 쪽에 인풋이 될 수도 있고 오른쪽에 아웃풋이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2개, 3개, 4개, 5개, 여러 개 다중으로 쓰는 거야 레이어를. 그걸로다가 이제 모든 그동안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 거죠. 그 다음에 역전파, XOR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 나갈 겁니다. 역전파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거꾸로 이 개수를 이렇게 추정해서 계속 나가거든요. 근데 이 거꾸로 이렇게 피드백 시키는 거죠. 계속 이렇게 거꾸로 반영을 시키는 거다 하는 거예요. 역전파. 자, 그러면은 이 함수의 가설은 아까 선형 레그레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선형 모델. 요 모델 말고도 여러 가지 모델이 있으면서 최종적으로 1과 0를 뽑으려면 여기다가 무엇이죠? 그 무슨 함수? 시그모이드 함수가 이제 이런 성장 함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S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이 바로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로 하게 되면 2의 1-x, 요거예요. 이게 시그모이드 함수예요. 여기에다 요거를 넣는 거예요. 요 hx라는 요 값을 여기에다 넣은 거예요. 여기에다 넣어버리면은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요 최종 값들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거쳐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시그모이드 함수는 뭐야? 1과 0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경마에서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를 여기서 가려내는 거죠. 요거 말고도 렐루 함수도 있고 RELU 그 함수도 있고 여러 가지 탄젠트 예치 함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다 필터링을 합니다. 필터링을 해서 필요한 값으로 값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게 같으냐 틀리냐 인식을 하는데 A냐 B냐라는 글씨를 읽는데 이건 A냐 B냐 뭐 이런 식으로 소프트맥스 같으면 여러 가지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1이냐 2냐 3이냐 4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들을 하나씩 한번 해보는데 맨 처음에 LDA를 한번 해봅시다. LDA는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LDA는 두 개 이상의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이 섞여 있을 때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 그것이 어느 모집단에 속해 있는지 판별하기 위해 디스크리미넌트 한다는 거죠. 함수로 만들어서 판별 작업을 실시하는 분석합니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네. 근데 이것은 그 예전에 그 딥러닝 나온 그 왜 머신러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이렇게 정의된 그런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은 LDA를 갖다가 머신러닝 기술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학습이 나오고 그러니까 머신러닝에다가 펌을 시켰어요. 예전에 저는 그게 머신러닝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배우질 않았거든요. 제가 이것을 언제 배웠냐면 20년 전부터 했습니다. 제가 초창기 이 계량화를 하기 전에 논문 쓰기 전에부터 이걸 사용할 줄 알았었거든요. 그리고 경마도 이걸 맨 처음 사용해서 경마 접근법, 경마에 대한 예측 모델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예전 자료 보면 다 나와요. 판별값이라는 게 나오고 여기에 스크린 경마에도 판별값을 통해서 전부 배당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 판별값이 바로 LDA에서 만든 판별값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을 오래전부터 제가 스크린 경마, 거기 에이스 경마하고 로얄 경마 있죠? 거기에서도 다 썼어요. 이미. 그것은 제가 개발한 거죠. 물론 그 엔진은 뭐 직원들이 다 했지만은 직원들이 다 팀을 이뤄서 했지만은 거기에 대한 핵심 기술, 디지털 기술하고 이 예측 기술, 인공지능 기술, 그 다음에 경마에 대한 모든 기술 이런 것들은 제가 다 만들어 쓰고요. 데이터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해서 개발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저거를 키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서버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원격 데스크탑을 한번 여는 겁니다. 자, 원격 데스크탑. 자, 지금 열었죠? 그러면 열으면 이걸 내가 이쪽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여기 화면, 좁은 화면으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윈도우 XP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화면은 바로 윈도우 뭐라고요? 이거는 윈도우 10이에요. 윈도우 10인데 요거는 윈도우 XP. 이거 XP잖아요. 그죠? XP 옛날 그림이고. 근데 여기에서 뭐냐면 자, 봅시다. 여기에서 서버에 SPSS를 열겠습니다. SPSS를 열어서 자, 그러면 이게 뭔가요? HR DL인가? DL 맞습니다. 요거 제가 어저께 지금 이걸 실습을 하려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띄워놔서 모듈 하나를 띄워와서 간단하게 끝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거는 상당히 길게 작업을 해요. 왜냐하면 그 패턴마다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지금 한 패턴만 가져온 겁니다. 한 패턴만 가서 국산 이게 지금 외산 4등급만 가져온 거야. 외산 4등급만. 독립 변수는 뭘로 했느냐면 독립 변수는 그 스피드 지수하고 또 한 가지는 그 환경 변수의 값을 0과 100 사이에 있는 환경 변수 값을 갖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독립 변수로 써서 지금 가중치가 이제 두 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중 회귀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HX는 W1X1 플러스 W2X2 플러스 B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공식으로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판별식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이 지금 끝나는 순간 끝났죠? 바로 이제 그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이 언제냐면 오후 3시 55분 56분이거든요. 지금 4월 13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작업한 그 파일들 최근식으로 보면 바로 이 파일이 지금 작업이 됐습니다. 그럼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열어보면 여기서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작업한 시간 21년 4월 9일에서 여기에 15시 54분 52초에 이제 컴플리트 됐다 하는 거예요. 판별 분석을 실행했고 저 데이터베이스는 45,742 케이스를 갖고 있고 339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을 해서 판별 분석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의한 대로 실행을 했더니 이와 같이 공식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학습을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쪽이 판별값이에요. 오른쪽이 1이냐 0이냐 하는 판별값입니다. 1은 뭐냐? 들어온 거. 마이너스 1은 안 들어온 거예요. 그 중간값 어디에 찍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여기에 어디에 찍히느냐예요. 여기에 찍히느냐 여기에 찍히느냐. 불합격, 합격. 1과 0을 나눠서 1과 마이너스 1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이 범주 어디에 찍히느냐 하는 거예요. 1과 마이너스 1로 구분을 했을 때 이걸 판별해내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자 여기에서 이 학습을 한 결과 어떤 식으로 도출이 되느냐 맨 마지막의 부분을 가보겠습니다. 끝부분을 가면은 이런 식으로 다이아그램이 이렇게 보여요. 1이 들어온 거고요. 윈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윈. 그죠? 2가 로스트. 실패한 거란 말입니다. 루즈. 그 다음에 1과 2를 합치면, 이거는 언그룹이고요. 이거는 이제 1과 2를 합친 거예요. 1이 요 부분이 되겠죠? 2가 이쪽 부분. 여기 1이 이쪽 부분이니까, 이 부분. 1과 2를 짬뽕 시켜 놓은 거예요. 합쳐 놓은 거예요. 그럼 1, 2라는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이건 얼마나 신뢰성이 어떻게 되느냐 볼 때 윈 들어온 거, 로스 안 들어온 거, 윈 들어온 건데 들어온다고 한 1그룹, 그 다음에 안 들어오는 2그룹, 이걸로 나눴을 때 들어온다고 했는데 들어온 것은 84.9%, 안 들어온다고 했을 때 안 들어온 거는 71.2. 요게 이제 적중한 거 아닙니까? 적중한 게 84.9%하고 71.2%가 돼서 결과적으로 이제 72.1%의 적중률을 보인다. 이 신뢰성을 보인다 하는 얘기예요. 요거는 뭐냐면 들어온다 했는데 안 들어왔어. 안 들어온다는데 들어와 버렸어. 이게 반대로 된 거죠. 실패한 거죠. 그것의 퍼센트가 15%하고 28%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체 종합이 percent of group the cases correctly classified는 72.1%가 된다. 그러니까 얘네 신뢰성이 72%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판별 분석, 외선 4등급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을 판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판별할 때 뭐가 나오느냐? 이 판별값과 동시에 이 확률이 나와요. 확률. 그래서 이 확률 값을 얻어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판별 값을 얻어내는 것과 동시에 판별 확률 값이 얻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실습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닫고, 이게 서버거든요. 서버는 다시 월린티도 놓고.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뭘로 테스트를 하느냐. 아까 그건 LDA 테스트 한 거예요. 이번에는 아나콘다를 통해서 아나콘다라고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파이썬이 들어가 있고 텐서플로우를 여기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이 도스니까 도스 기법을 도스 명령을 통해서 요 밀밑 작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일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옛날 시스판 파일이에요. 바로 여기에 있죠. 그러면 요걸 갖다가 cd 해가지고 이렇게 쳐놓으면 여기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파이썬이라고 이렇게 치면 됩니다. 파이썬. 파이썬이라고 치면은 지금 파이썬으로 들어와 버렸네. 파이썬에 들어왔습니다. 파이썬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2 한번 해볼까요? 3 더하기 2라고만 치면 바로 5가 나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도 있고요. A는 3, B는 2, C는 A 플러스
A 곱하기로 해볼까요, 이번에? A 곱하기 B.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은 C를 출력하라. 그러면 프린트하고 가로 열고 C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바로 6이라는 값이 나오죠. 예, 6이라는 값이 나오죠. 예,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파이썬 들어와서 한번 해본 거고요. 예, 여기서 이제 다시 나가지고, 예, 파이썬을 쳐가지고, 나가려면은 exit 함수를 불러서 나가면 됩니다. 자, 그 나와서 다시 파이썬을 쳐서 여기에 그 옛날에 썼던 소프트맥스로 분류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실행을 하면 돼요. 여기다가 놓고. 네. 자, 실행이 되고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정확도까지 다 나옵니다. 예측하고. 아까 LDA에서 어디에서 돌렸어요? SPS에서 돌렸습니다. LDA를 바로 돌려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아나콘다를 통해서, 파이썬으로 여기 라이브러리는 텐서플로우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돌려본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를 확인해 봅시다. 아까 72% 나왔죠?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78.77%가 나오네요. 그죠? 이게 로스, 코스트예요. 코스트 함수. 이것은 정확도죠. 아까 신뢰성이라는 그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데이터고요. 데이터 개수. 몇 번째 데이터. 이건 990번째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측값과 실측값 각각을 전부 다 찍은 거예요. 아까 11, 10. 10는 틀린 거죠. 11은 맞은 거예요. 맞은 거. 들어온다고 했을 때 들어온 거, 들어온다고 했을 때 안 들어온 거,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쭉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은 이제 그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비율이 77점 얼마요? 78.77%가 나온 거를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시고 요거는 이제 아나콘다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텐서플로우를 활용을 해서 알아본 실습이고요. 그 다음에 뭘로 알아보느냐? C++로 직접 라이브러리를 사용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사용 않고. SLP에서부터 이건 이제 MLP가 다층이죠. 다층 레이어. 이건 단층 레이어입니다. 단층 레이어로부터 논리식 XOR 문제를 아까 했는데 그죠? AND하고 OR 문제를 여기서부터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하고 OR. 이게 C++이죠. C++ 코드입니다. 그래서 바로 컨트롤 F5를 누르면 바로 제가 코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바로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바로 실행이 되죠. 예, 딱 나옵니다. 답이 다 나왔어요. 예. 이게 이제 AND 문제하고 OR 문제에 대해서 0과 0일 때 이 게이트는 논리 게이트, AND 게이트에 0과 0을 집어넣으면 바로 0이 나온다. 이게 2에 마이너스 10이니까 0.0000 0이 10개, 이 앞에 10개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0.00000176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0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뭐냐? 이것도 0.0000이니까 0에 가까운 거죠. 이것도 0에 가깝고. 그러니까 0과 0은 1, 0. 1과 0은 0. 0과 1은 0. 그 다음에 1과 1은 이건 1에 가깝죠. 0.99 이렇게 나가니까 1과 1은 1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제대로 나왔다. 학습이 제대로 잘 되었다 하는 거예요. 예, 단층 SLP 코딩 실습을 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0과 0, 0이나 0, 0이나 0, 이건 OR 문제예요. 아까는 AND 게이트였죠. AND 게이트. 이건 OR 게이트, OR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0과 0일 때 0이거나 0이면 0이죠. 예, 요거 0.00이면 0이란 말이야. 1이나 0이면 0, 0.99니까 1이죠, 1. 어느 한쪽에라도 1이 들어가 있으면 1이라는 값이 나오죠. 예. 요거는 just 1이고요. 요거는 0.99에서 1에 수렴했어요. 학습한 결과 1이 나온 거고, 학습한 결과 1이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잘 됐다, 잘 나왔다 하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코딩이 됐다. 이것은 C++로 구현을 했습니다. 딥러닝으로, 단층으로 구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 딥러닝으로 다층으로 구분했습니다. MLP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LP. 자, 이건 MLP입니다. MLP 코딩은 조금 시간이 걸려요. MLP는 이제 이것은 메인에서 이렇게, 요게 출력이 되는데, 이 출력이 한 20초 정도 있다가 출력이 됩니다. 컨트롤 F5를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작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출력이 지금 되고 있죠. 지금 2000개씩 끊어서 해보라고 내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했더니 이렇게 XOR 문제, XOR 문제. 1과 1일 때부터 0이 나와야 돼요. 0이. 그럼 계속 0에 수렴해야 돼요. 점점 0이 점점 할수록 학습에 나갈수록 0에 수렴하죠? 수렴하죠? 예.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XOR 문제. MLP 코딩 실습에 SLP가 아니라 다층으로 멀티레이어로다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거든요. 코딩 실습에서 XOR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0 XOR 0은 바로 0이 되고 1 XOR 0은 0이 되고 1이 되고 요것도 1이 되고 요까지는 이제 OR하고 똑같아요. 근데 1은 1이 아니라 0이 나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요게 안 나오더라 해서 문제가 됐던 거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1이 안 나오고 0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0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이거는 성공적으로 잘 구축이 됐다 하는 거예요. 점점 0으로 수렴하지 않습니까? 학습한 결과. 이런 식으로 보여졌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 MLP로 한번 실습을 해보겠다 하는데 마침 C++ 코드를 구해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다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딥러닝이 무엇인가, 머신러닝이 무엇인가, 머신러닝의 LDA와 딥러닝의 MLP를 한번 실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나머지 코드는 여기에 다 구현이 되어 있으니 여기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에 지금 적어 놨습니다. 이런 데에 한 번씩 보시면 요건 이제 뭐라 그래요, 검색어를 이걸로다 써서 검색을 하면 여기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공부해 왔던 그런 것을 전부 다 이렇게 뽑아 놨습니다. 뽑아놔서 한 번씩 훑어볼 테니까 정지시켜서 그 검색을 해보도록 하면 그 내용들이 쉽게 와 닿을 겁니다. 제가 공부했던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딥러닝과 머신러닝에 대해서 실습으로 통해서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지금 다음 시간에는 완성된 승리 포인트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